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녹화방송으로 대체를 하는 날이고 주가 끝나기 때문에 주봉을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주봉이 좋은 것 위주로 살펴보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3월도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종목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걸 염두를 하시면서 종목 테마 장세를 잘 하시길 바라고, 해외장부터 보기 전에 이제 무료 카톡방 주소와 유료 카톡방 주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돈을 다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유료 카톡방은 내일이라도 언제 갑자기 돈을 받을 수가 있더라. 무료 카톡방은 항상 무료겠죠, 당연히.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예전에 제 홈페이지 주소였는데, 그거를 아시는 어떤 광고 알바가 계속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비밀번호는 7788입니다. 두 개 다 7788입니다. 현재는 칙칙폭폭, 빠르게 가자라는 뜻에서 7788로 됐기 때문에 카톡에서, 노란톡 오픈 채팅에서 대박남TV로 검색을 하시면은, 대박남TV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대박남TV 유료와 무료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오고 싶으신 곳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비밀번호 7788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해외 선물 차트부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선물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 되게 막 얼버무리죠. 무슨 말 하는 건지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이게 왜냐?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진짜로 잘하는 전문가들은 맞추겠죠. 또는 운 좋은 사람들은 맞추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치면은 시가 이상 매도를 해서 쭉 이런 하락을 피했겠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마시고, 지표가 안 좋으면은 하락할 수 있다. 항상 시가 이상 매도하고, 지표가 좋으면은 저가 매수하면 또 가겠다. 시가 매수해도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 지표가 항상 차트도 그렇고 지표도 그렇고 뭐든지 애매하면은 그냥 현금을 챙겨 놓고 하시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어제는 뭐 낙폭이니까 저기 하락이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떨어지다가 올리긴 했어요. 올렸지만 결국에는 3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121선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올렸고, 재차 21선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면은 그때 사셔야 되겠죠. 지금은 현금 넉넉히 챙겨두시고, 특히나 초보자분들일수록 그러면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S&P 500은 정별이죠, 정별. 그래서 딱 보면은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지지받고, 뭐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일선 회복 안착하고서 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반 지키는데 지표가 안 맞을 적에는 그냥 반반이다 생각을 하시고, 뭐 지금 분위기는 가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안 맞을 적에는 항상 간다 만다 생각을 마시고서 현금을 챙겨 놓으시면 되겠다. SM 미니 다우 차트도 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갈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갈 확률이 크네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갈 확률이 크면은 이에 해당하는 종목을 현금 일부만 남겨놓고서 사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알 수도 없는데 누가 간다고 했다가 몰빵을 해가서 떨어지면은 아이고 하지 마시고 현금을 챙겨놓고 하신다. 선물은 외국인이 1,800원을 샀기 때문에 뭐 월요일장은 그닥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8일, 28일 조심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이 26일이죠. 28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28일이 제일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인데 다행히 일요일로 껴가지고 월요일부터는 29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닥 나쁘지 않은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레버러지 인버스를 보기 전에 지수도 봐야 되겠죠. 이제 코스닥이 월봉이 5개월선 2달 조정받고 막 강하게 5개월선을 이탈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아래꼬리 소양선 나면서 저 상단까지 갔다가 돌파 지지받고서 저기까지 가는 분위기죠. 일봉상으로도 박스권을 돌파하고서 지표가 좋게 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위주로 사야 되는데 코스피도 십자 전환선 나오고서 십자 아래 윗꼬리 십자 전환 신호 나오고서 파라볼릭을 돌파 지지받고서 가고 있더라. 근데 지표가 애매합니다. 심리가 안 살아요. 심리가 안 산다는 말은 이 지금 이게 가는 건가? 얘도 지금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역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각수렴 형태에서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다가 돌파하고서 여기만 안 깨면은 나중에 기간 조정 받고서 또 신고가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지표가 단기 지표, 중기 지표는 살고 나머지들은 애매합니다. 약간 좀 근데 이게 차트는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서 현금 일부 챙겨 두시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시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버러지는 또 지표가 이쁘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시국이다. 인버스는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나 또 재차 하락을 한다. 200 인버스도 지표는 그리고 상황은 갈 확률이 최소 50% 이상이었었는데 떨어지네요. 이렇게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방향성의 순응을 하면서 매수권에 있는 종목을 코스피 사야 되고, 인버스는 경계를 해야 되고, 인버스 보유자분들은 또 가게 되면은 갈 적에 선매수 눌러줄 적에 조금 더 사가지고 가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인버스는 그런데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분위기다. 또 인버스가 지금 주봉이 좋게 흘러나가다가 갑자기 또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시기고, 또 파라볼릭이 살아있기 때문에 냅다 다음 주에 쭉 올라가면서 또 이게 심리도 살고 방향이 위로 잡혔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로 갈 수 있는 시국입니다. 코스닥 레버러지는 이쁘게 돌아가네요. 일단 이쁘게 돌아가는데 지금 방향이 아래로 잡혔기 때문에 팍 간다라는 게 아니죠. 원래는 일봉도 지표는 굉장히 좋은데 심리가 약간 좀 50 이하로 내려가고 있네요. 그 말은 주봉이 저래서 혹시 가겠나? 뭐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인버스는 지금 윗꼬리 소양선으로 지금 앞정 박았죠. 앞정을 받고서 갑자기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표가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을 봤을 적에는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크고 팍팍팍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그럼 횡보등락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그런 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 또 어제도 신규도 종가 베팅, 그러니까 이때 제가 추천을 최초 드려서 이렇게 50% 이상 수익을 내고, 이때는 애매하죠. 근데 애매한데도 바른 담궈보자 했다가 이때도 바른 담궈보자 했다가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쭉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 종목이 연기금이 이렇게 2천억 이상 샀기 때문에 투신도 많이 샀고, 그래서 믿는 거죠.
믿었더니만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더라. 그리고서 이렇게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5일선을 강하게 돌파. 그리고 심리가 살고 단기 지표가 올라오고 1월 적에 10% 5에서 10% 선매수 후 갈 적에 추가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네. 떨어지면 관망했다가 21선 지지받고서 빡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21선이 우상향 돌려주죠. 뭐 서서 조정받다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일이 3일째이기 때문에 내일은 밀리고서 좀 조정 좀 받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건데 지금 지표가 매수기 때문에 계속 쭉쭉쭉쭉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관망하시고, 주봉이 이제 적산병 나고서 근데 여기서도 적산병 났는데 그 다음 주에 음선 나면서 줄줄줄 떨어졌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런데 이제 이때는 적산병이 났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때는 적산병이 났지만 그 절반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저 상단까지도 바로 갈 수도 있는 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항상 이전 고점이 매도권입니다. 이전 고점 갔다가 깔짝 밀리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나고, 주봉이 지표가 굉장히 예쁘죠.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렇게 531 지표가 하락일 적에는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다 안 좋을 적에 말고 다 좋은데 531 지표만 파란색으로 50 이하다. 그때는 이제 눌림목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서 또 다시 50 이상 올라오고 다 맞으면은 이제 상승으로 본다. 아, 눌렀다가 가는구나. 눌렀다가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그냥 갈 수가 있고 모르는 거죠. 지표가 좋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우고 볼게요. 일단 지우고서 가장 밑에 있는 최근 저점과 최저점을 짝대기를 짝 그으면은 원바닥의 이전 고점이 여기고, 기본 차트를 봐야 되겠네. 여기 보면 그냥 살짝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를 깔짝 이렇게 확실히 눈에 보이게 돌파를 했으면은 나중에 얘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조금 돌파했으면 나중에 여기서 저항받다가 더 갈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뭔가 삐죽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스트 두 번째 종목은 키스트. 얘도 지표가 또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고 아주 예쁩니다. 지표만 따진 겁니다. 지표만 따졌을 적엔 엄청 예쁜데, 일단 외바닥이라는 게 조금 거시기 한 겁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나중에 가다가도 이전 고점 맞고서 운 나쁘면 또 여기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2,000원 정도까지 재차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단기 추세가 무너지면은 14,000원이나 아니면은 12,000원까지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서, 단타 단기는 저대로 저 추세가 이탈되면은 이 단기 추세죠. 추세가 각도가 각바른 거, 각도가 약간 높은 게 이제 단기 추세라고 하죠. 이 정도면 근데 단기 추세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이런 추세는 단기 추세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중장기 뭐 2번 추세, 3번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그다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721선을 돌파,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여기서 이탈만 안 했으면 되게 좋은데 돌파했어요. 여기서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죠. 나중에 한 번 더 돌파 이걸 안 깨고 지지하고 가면은 그때는 여기서 풀 블래팅
여기서 이런 식으로 5일선 회복 관측하고서 가면은 풀베팅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풀베팅 30% 풀베팅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고 먹고땡은 이제 최대거래 터진 종가가 18,100원 150원이고 매물대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땡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거기서 일부만 파시고 계속 들고 가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엔터 업종에서 버키 스튜디오 뭐 그리고 데보 시서즈 이런 것들 지금 엄청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갈 것 같아 얘도.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거를 돌파하고서 지지받고서 날라갈지 여기서 한번 횡보 등락을 좀 몇 달 했다가 그리고 갈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최대 거래 선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 여기 와서 저항 좀 받다가 그리고 가겠죠. 가면은 저는 이제 무조건 55,000원. 근데 이전 고점이 31,000원이었기 때문에 31,000원 넘어가면은 일단 한 30%는 챙겨 두고서 근데 떨어지면 재매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여기서 끄적끄적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1차 파동 후 내려왔다가 조정받고 2차로 55,000원, 66,000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운 좋으면 뭐 10만원도 갈 수 있을 거다. 엑사이언씨도 지금 이 차트는 조금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한데 지표가 예쁘죠. 예쁘기 때문에 아마도 파라볼릭이 골든 날 수는 있더라.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다음 주 접어주고서 뭐 이런 식으로 가든 다음 주에 가든 근데 지표가 상승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전 고점 뭐 한 1900원 거기가 고점이 되겠죠. 거기서 먹고 팔고 그냥 가면 아쉬운 물량만 들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재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성건설이 또 지표가 굉장히 예쁘죠. 근데 심리도가 좀 안 살아서 조금 그렇긴 하네. 이제 매주 금요일은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이제 스승님이 이제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스승님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들으십시오. 네, 알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 8시가 되면은 저 같은 경우 여기 딱 해놨죠. 나리네님 저희가 아니라 나리네님입니다. 나리네님 유튜브를 즐겨 찾게 하셔가지고 아침 8시부터 생방송이 언제 하시나 하고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하시던가 아니면 MTMW를 하시던가 그래야 돈을 잘 법니다. 제가 하란 대로 하면은 다 잘 법니다. 이제 물론 제가 대충 말해가지고 대충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부실주를 추천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대충 분석한 것 그리고 예전에 초보일 때 그리고 부실주를 하다가 뭔가 좀 애매한 걸 하다가 이 투기성을 하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게 아니라 뭐였지? 아무튼 네. 스승님 방송 그러니까 제 방송을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는 종목 추천을 잘 안 드리죠. 유료 카톡방도 제가 안 합니다. 돈 받으면 나중에 돈 받으면은 뭐 저기죠. 네. 돈 받고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러겠지만은 돈 받고서 하는 거에 이겁니다. 우리 스승님 방송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은 저거를 딱 틀어셔가지고 스승님 방송을 들으셔야 된다. 그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알아서 벌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성건설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죠. 그리고서 오늘 시가 어제 막 30% 몰빵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가이야 드럽게 못 가다가 쭉 올려줬죠. 쭉 올려주고서 시가이야 사신 분들은 뭐 9% 이상 수익이 났겠죠. 저는
저도 샀습니다. 저도 사가지고 7.39% 수익을 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얘가 주봉은 굉장히 예쁜데, 근데 일봉이 아직 뭔가 저기 이평이 정배는 아니에요. 정배는 아니다. 왜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41, 뭐 121, 481, 21, 뭐 721 완전히 뒤집박죽입니다. 또 길게 보면은 나쁘지 않죠. 길게 보면은 왜 나쁘지가 않느냐. 장기 이평이 밑에 깔았지 않습니까? 4800일, 3600일, 4800일 모두 2400, 3600, 4800이 정별이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4800일선이 내려오면서 4800, 2400, 3600일선이 동시 골든 크로스가 나고서 빵빵 갔다. 721선을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다. 매물대도 돌파하고 있다.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추세 상단이긴 한데 근접해 있죠. 여기서 막 사는 건 아니죠. 일단은 부담 없는 금액만 사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파라볼릭 그리고 밴드 상단이 여기 있습니다. 3주째고 그래서 파라볼릭을 찌르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전환되거나 아니면은 파라볼릭 밴드 상단 맞고서 쭉 떨어지고서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는 이제 파라볼릭이 상승으로 되겠죠. 그냥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일봉으로 잘 대응하시던가 뭐 분봉으로 잘 대응하시던가 아니면은 장기로 아예 장기로 들고 가신다. 저는 이게 이평이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장기 이평이 좋게는 보고 있어요. 좋게는 보고 있는데 뭐 최대 거래 사진 종가도 돌파했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안 좋아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되기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H&M도 여기서 쭉 가서 이렇게 날라가지 않습니까? 삼부토건도 그렇게 날아간 거고 저기 JYP도 이렇게 해서 계속 갔습니다. 심지어는 뭐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간 패턴이에요.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근데 여기를 막 돌파하고 내려오더니 돌파하고 또 지지받더니 돌파하고 또 지지는 받으러 내려오면은 이제 지수가 똑 떨어질 텐데 애매하네요. 지수가 떨어질 이거 SK 하이닉스만 봐서는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지수가 뭐 방향성에 순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성건설도 여기서 방향성에 순응을 하면서 짝대기를 찍 긋고서 그냥 해보신다. 그런데 다음 주는 이제 저 상단이 11,710원 정도가 이제 상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저기를 돌파하고 날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스승님께서는 팔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팔고서 부담이 없으면 들고 있어라. 부담되는 거 다 팔아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리티도 좋죠. 네, 그리티도 지금 지표만 보시면 지표가 굉장히 좋죠. 근데 지표만 좋았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끄덕이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고 이번 주가 2주째고 다음 주가 3주째인데 파라볼릭이 이제 골든 났기 때문에 이제 운 나쁘면은 골든 발락이 이렇게 되면서 다다음 주나 쭉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골든 나고서 또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깝지 않습니까? 항상 파라볼릭과 봉과의 이격이 가까운 게 좋은 건데 가깝다고 골든 발락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날 가봐 알겠지만은 그냥 간다라고 보시고서 보유 관망을 하는 것이고, 일봉에서는 3일째 5일선 회복 안착하고 월요일부터 쭉쭉쭉 가면은 저 매물대까지 가겠죠. 3,400. 그러니까 1차 목표가가 3,400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가는 게 보이죠. 네, 삼성전기는 고점에서 떨어지는 게 물론 반대로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삼성전기는 저 위에서 매도 신호를 보내고서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중기 지표가 살아있기 때문에, 중기 지표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20주선 기술적 반등이 성공할 수는 있으나 항상 하락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제 보이는 추세가 이거죠. 근데 보이는 추세를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긋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 갖다 붙여놨더니 역시 안 맞군요. 회사에서는 맞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보이는 거에 갖다 붙여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약간 좀 틀리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게 보이죠. 네. 아,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은 여기다. 그리고 지표가 지금 뭔가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20주선 지지받고 하거나 기준선 지지받고서 또 냅다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 떨어지는 데 와서 손절치거나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일봉에서도 매도기 때문에 뭐 여기 봐서는 이래야 되겠네. 지금 지표가 안 맞죠. 파라볼릭이 골든 발라쿠 가면은 홀딩, 떨어지면은 부담되는 물량 팔고서 나중에 쓰리바닥 치고 갈 적에 그때 다시 사시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가는 게 보이죠. 주봉에서 항상 주봉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죠. 쓰리바닥 형태에서. 근데 역별 종목은 뭡니까? 저항이 많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떨어지고 떨어졌더니 올라가고 이렇게 저항이 받아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닥 종목이니까 마음이 편하죠. 물려도 부담이 없죠. 원바닥, 쌍바닥, 약간 공이 뜬 쓰리바닥 형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뭡니까? 이제 파라볼릭이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발라. 골든 발라 5주선 근접할 적에 5주선 찍을 적에 선매수. 못 가면은 이렇게 또 횡보 등락하면은 또 시간만 까먹겠지만은 버티다가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걸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매물대도 돌파했네. 매물대도 돌파하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6,795원을 그 정도 내려오면은 5주선 딱 보고, 그 다음에 최대 거래 터진 종가 보고 그 정도 내려오면은 덮어놓고 10%를 선매수 하는데, 한 종목당 30% 몰빵할 때 10%를 선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5에서 10%만, 5%? 5% 정도만 선매수 했다가 떨어지면 조금 10%까지만 더 사고, 그냥 가면 그거만 들고 가시고, 또 횡보도 급락하면은 뭐 10%기 때문에 그냥 버티셔라. 더럽게 못 가네 하지 마시고 버티시다가 나중에 갈 적에 그때는 비중을 뭐 10%든 20%든 추가를 하신다. 그때는 아마도 쭉쭉쭉 연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부터 쭉쭉쭉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것만 들고 가신다. 특수건설도 지금 요런 게 일단 가는 거거든요. 요런 게 지표가 굉장히 예쁘죠. 가려고 딱 이제 밴드를 돌파했죠. 밴드를 뚫어 올린 것들이, 여기는 밴드 뚫어 올리고서 떨어졌네.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밴드를 뚫어 올렸는데 떨어졌네요. 이게 뭐 아직 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라고 제가 그냥 말할게요. 지금은 뚫어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뚫으니까 다음 주는 시가야 내려오다가 쭉 연속적으로 가면서 딱 가겠죠. 이렇게 딱 대충 만원 기준 11,000원, 13,0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겠죠.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참고하시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적에는 신규분들은 사지 마셔라. 삼성중공업을 사셔라. 보유자분들만 참고하셔라. 이하공영도 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표가 굉장히 좋은 거. 그 다음에 부방은 이하공영은 뭐 이렇게 짝대기를 여러분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를 긋고서 저 상단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기 만원대까지 9,000원이 이제 구분응선이기 때문에 9,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9,000원 이상에서. 부방도 예전에 이제 기타 법인이 지금 45만 주인데 예전에 2천만 주인가를 샀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사놨다. 그런데 이게 또 세력한테 넘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뭐 재무제표 양호하고,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이렇게 제가 약을 좀 많이 팔죠. 승일이가 날라갔죠. 승일이가 갑자기 쭉 날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승일이가 원바닥, 뭐 쌍바닥, 3바닥, 4바닥 치고서 갔거든. 얘도 원바닥, 쌍바닥, 뭐 3바닥, 어떻게 보면 4바닥 형태에서 갈 수도 있고, 뭐 원래는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4600, 3600, 4801선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한번 내려오고 쌍바닥 치고서 여기서 바닥을 다 다지고서 눌렀다가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3중 바닥을 잡았고, 그 다음에 2평이 골든 크로스가 났는, 장기 2평이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쌍바닥을 쳤다. 그런데 회사 재무제표가 뭐 3년 이상 적자도 아니고 뭐 그럭저럭 양호하고, 부채 적고 유보율 많고 신용잔고율 적고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은 뭐 그닥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적자 기업만 아니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테마로 이제 엮어야 되겠죠. 얘가 이제 윤석열 테마로 아직 못 오른 종목.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많이 올랐죠. 시간에도 올랐고, 그냥 일단은 5%, 월요일날 5% 사고서 떨어지면 재매수 하십시오. 뭐 옛날부터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온, 그러니까 저점에서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 해서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잘 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해서 이런 이변성 승일 같은 패턴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떨어지면 더 땡큐죠. 더 늘리면 되겠죠. 나중에 윤석열 그분께서 이제 뭐 창당을 하신다. 근데 창당 안 되면은 한번 급락이 나오겠지만, 뭐 회사는 문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가겠죠. 그래서 약간 좀 이변성 종목을 인 거를 참고하시고 하실 분들만 하셔라. 비중 조절을 그리고 하셔라. 근데 이 종목에 뭐 승부를 몰빵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KCC 글라스는 오늘 눌러줬는데 주봉이 이제 엄청 예쁘죠. 주봉이 엄청 예쁩니다.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죠. 여기는 돌파를 하고서 가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는 여기죠. 이 종가가 이제 47,800원인데 그 종가를 돌파했죠. 돌파하고 다음 주에 5주선까지 눌러졌다가 첫 주째 상승 첫 주 쭉 가면은 이제 여기가 일단 저항대, 박스권 저항대, 여기가 그리고 목표가인데, 원래는 이런 데다 긋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원래는 가장 상단에, 원래는 저기다 긋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가 저기. 근데 저기까지 갈련지는 모르죠. 먹고 파는 게 장땡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대로 6만원 기준 66,000원, 63,000원, 66,000원 상투권, 66,000원 상투권, 63,000원 매도 적정가. 그걸 생각을 하시고서 6만원 이상부터 분할로 챙겨 나가십시오. 신규 매수도 저는 다음주에 시가 이하 선매수. 기산이도 예쁘죠. 다음주 뭐 3주 연속이라서 다음주 뭐 눌러줄 수도 있는데 매물대고, 뭐 아리꼬리 소양선은 상승 중에 추가 상승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빵 가지고 눌러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 갔다가 눌러주면은 나중엔 쭉 갈 거다,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시면서 보유관망 하시고, 신규도 분할 매수. 대성 파인텍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지표가 굉장히 예쁘죠.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덕성 스타일이에요. 네, 덕성 스타일. 1년 상승, 쭉 2년 연속 쭉 상승. 그죠? 저는 3년째는 안 좋아합니다. 얼마를 올랐던 간에 3년째는 별로 안 좋아해요. 덕성이 1년째 이렇게 올라오고서 2년째 쭉 뻗고 있죠. 이런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게 대성 파인텍이다. 지난 연도에 최대 거래가 터졌네요. 이번 연도에 쭉 하면은 뭐 파라볼릭 상단이나 그거를 뚫어 올리겠죠. 덕성은 뚫어 올렸죠. 뚫어 올렸고 파라볼릭 골려놨기 때문에 좀 더 가다가 파라볼릭 골든 반락이 쭉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처럼 얘도 1년, 2년, 3년이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3년째, 웬만하면은 3년째인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파워넷은 이제 주봉에도 굉장히, 지표는 굉장히 예쁘죠. 근데 추세를 살짝 이탈했다가 돌파를 하고, 그냥, 신용장고율이 11.68이에요. 신규는 사라고는 못하는데, 그냥 들고 가는, 보유자분들은 계속 그냥 손절없이 들고 가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쟤는 그냥 계속 10,000원 이상까지는 계속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봉이 이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 네. 그리고 얘도 지금 중앙에너비스도 월봉이 이제 기가 막히게 예쁜 종목인데, 연봉이 항상 이렇게 훅 빼거나 훅 빼거나 훅 빼거나 훅 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지난 연도에 뺐죠. 네, 뺐기 때문에 올해는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봉도 이쁘고 월봉도 이제 이뻐지려고 하고 있고 정별이고, 주봉도 심리가 살고 방향 위로 잡혔고, 급등 후에 20주선 지지받고서 이번 주에 5주선을 5주선을 안 깨고 5일선을 돌파 지지받고서 아래의 꼬리 소양선 십자 전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주에 쭉 가면은 갈 확률이 크죠. 가면은 또 여기나 저 그 다음 목표가 저기까지 가겠죠. 일단 목표가가 15,000원이에요. 15,000원. 15,000원인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기서 그냥 저항 받다가 갈 겁니다. 15,000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도 지표가 굉장히 예쁘죠. 얘도 뭔가 저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이게 AP 시스템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481선, 721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뚝 떨어지고서 나중에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일단 추세를 안 깨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을까? 뭐 H&M도 저러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이것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이것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이 21선 타고서 한번 상승을 노려보시고, 근데 이거는 뭐 굳이 H&M처럼 가더라도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또 못 가면은 또 시간 까먹고 돈 까먹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확실한 걸 위주로, 나중에 더 높게 주고 사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H&M이 딱 조정을 받고서 뭔가 가려고 하는데 지표가 맞을 적에 뭐 이때를 하거나, 박스권인데 여기를 돌파할 적에, 요럴 적에나, 그때나 이제 물론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때 도전을 해 볼만 할 때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일진전기도 지금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종가를 올려주고 지표가 이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다음주 기대해 볼만 하고, S넷도 S넷은 지금 20주선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음주에 쭉 뻗어줄 수 있는 분위기고, 이제 요주의 종목 세 종목 3총사입니다. 3호 개발, 3일 정산해강 3호 개발, 예전에 말씀드린 종목 3일도 요주의 종목입니다. 이게 요런 것들이 가면은 끄적끄적 하다 빵 가면은 이런 것들이 크게 갑니다. 이렇게
10,000원 가는 애다. 근데 지표가 애매하지만 그래도 위로 가려고 하고 있다.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 이탈을 했다가 돌파하고, 그러니까 돌파하고 지지받고 가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정사내강도 마찬가지고, 정사내강도 주봉이 지금 얘도 이쁘고 뭔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했다가 가면은 쭉쭉 갈 건데 여기서 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만큼 있기 때문에 한 이만큼 오고 또 이만큼 또 몇 달을 걸릴 수는 있긴 합니다. 얘가. 그런데 얘가 나중에 가게 되면은 크게 가는 대왕고래 1호다.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등락 하다가 이제 갑방 세워놓으면은 그냥 가면은 10,000원, 뭐 18,000원도 갈 수 있네다. 3호 개발도 마찬가지고, 3호 개발도 뭔가 아직 애매하죠. 애매한데 지표는 굉장히 예뻐요. 뭔가 애매하다고 하면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지금 막 몰빵하라는 거 아닙니다. 얘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못 간 것들이 이제 가면은 크게 갑니다. 크게. 얘도 10,000원까지는 여기 딱 나와 있네. 이렇게까지 가겠다. 운 좋으면 더 가겠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많이 바닥에서 그냥 쭉쭉쭉쭉 3주 연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 근접해 있죠 이제. 근데 이게 여기서 끄적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냥 가기보다는 조정을 받고서 가면은 박스권을 갔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나중에 가면은 쭉 가는 첨단 소재 종목이다. 효성 첨단 소재 날라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얘는 그냥 덮어놓고 분할매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매수 너무 저기 지금 당장 뭐 수익을 빵빵 낼 사람은 하지 마시고, 대한전선이도 주봉이 이제 뭔가 이제 이쁘게 뭔가 이제 위로 딱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가 살고, 아직은 뭔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아직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언제든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 물량은 들고 가셔라. 이변성 종목이다. 그리고 얘도 완전히 이변성 종목인데 부실조 특이성 이변성 종목입니다. 거래가 정지당했다가 수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서 파라볼릭,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파라볼릭이 골든 나고서 그 위에서 한참 놓은 것들이 가면은 또 많이 갑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표도 굉장히 예뻤죠. 그런데 이제 많이 올라왔고 지금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 선택이고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또 골든 크로스가 나겠네. 그러면 한번 골든 쭉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할 매수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 대량거래 터지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빡 해서 가면은 10,000원 뭐 20,000원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네. 딱 거래량만 보면 됩니다. 거래량. 일단은 저 거래 터진 저기 6,000원 6,200원 6,000원 기준 6,600원 6,300원 매도 초점가 그 정도까지는 가겠죠. 충분히 거기까지는 가고도 남을 그런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KLL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KLL도 21선 돌파 지지받고 가더니 지표가 굉장히 예쁘더니 시간의 상한가를 갔더라. 주봉도 예쁘더니 시간의 상한가를 갔더라. 외국인이 막 매수를 하더니 시간의 상한가를 갔더라. 얘도 좀 차트는 애매했네. 그죠? 얘도 차트는 고점이 여기고 내려오자마자 쭉 가면 외바닥에서 이렇게 가는 게 참 힘들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참 이래서 힘듭니다. 이게 내가 사면은 그냥 가고 내가 안 사면 내려온다.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주봉이 굉장히 좋은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뺐고, IM도 좋은데 부실주라서 뺐고, IT센이 차트는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조정을 받으면서 지표가 지표가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보유 관망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은 저 120주선에서 추가 매수 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은, 신용잔고율이 조금 높은 것들은 갈 수 있는데도 못 간다. 월봉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심리가 죽고 있네. 백광산업은 이제 주봉이 이쁘긴 하죠. 이쁘긴 하고, 오늘 주봉이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표가 그럭저럭이 아니라 90% 이상 예쁘고, 아래 꼬리 소양선은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이기 때문에 다음주 진짜로 우리 공명님께서 상한가 아니면 안 판다. 다음주 진짜 상한가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손절가는 적어져 너무 크죠. 그래서 부담되시면은 5일선 이탈했을 적에 매도를 하시고, 목표가는 원바닥의 이전 고점 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가 이제 6,600원 상투권까지네. 그러니까 5,000원 기준 5,500원에서 일단은 절반 털시고, 5,250원에서 절반 털시고 나머지만 6,300원 정도까지만 들고 가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봉으로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6,300원에서 절반, 그 위상에서 부담되는 물량 전량 매도, 박스권 돌파하고 날아가는 것은 이제 아주 소량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S도 이제 주봉 3바닥 4바닥에서 아래 꼬리 소양선이 났기 때문에 뭐 팔아볼리기 3개째. 다음 주는 그냥 반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상승이 아니라 반등할 적에 매도. KG 동부제철도 팔아볼리기 계속 살아있고 지표가 굉장히 예쁘죠. 얘도 계속 한번 관심있게 분할 매수로, 추세 깨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해볼만 하고, 오성이도 주봉을 보면 오늘 눌러줬네. 딱 200을 봤더니 박스권을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돌파. 원래는 여기가 박스권인데, 여기는 원래는 근데 여기보다는 원래는 여기 같아요. 여기는 근데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튀어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갈 확률이 큰데, 아무튼 여기 지금 가장 최근 여기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딱 맞죠. 딱딱 맞는데 2타를 했다가 다시 올려오고, 딱 봤더니 이거 같아. 이거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비무장지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가면은 저 상단까지 갈 거다.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가겠죠. 이제 이거 떨어지면은 다시 저 하단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근데 지표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일봉상에서도 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21선을 돌파하고 눌러졌죠. 돌파하고 눌러지면 눌림목이죠. 그런데 지표가 맞아야 되죠. 지표가 약간 안 맞지만, 심리도가 죽고 단기 지표 죽었지만은 중기 지표가 살아있고 방향이 위로 잡혔기 때문에 RSI도 70이고, 아마도 시가이야 내일 5일선 올라오면은 딱 양선 났다가 화요일날 빵 상한가 급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기대한다. S코넥은 약간 좀 애매하네 이제. 근데 월봉은 너무 예뻐요. 그냥 장기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지금 돌파하고 내려오고,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번 달에 돌파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근데 이미 여기서 한번 내려오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뭐 조정을 받아봤다 저는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다가 쭉 가면은 그때부터는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도 끝났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많이 조정받으면 두세 달이다.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더 확보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다운도 주봉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심리도가 죽어가지고. 근데 가는 모양이긴 해요. 카카오 게임즈도 약간 좀 애매해요, 이제. 다음 주에 이거를 다음 주 지지받고서 빵 가주면은 그때부터 좋아질 겁니다. 다음 주에 가면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하시고 떨어지면은 이제 61선 정도를까지 봐야 되겠죠. 동양도 뭐 잘 가고는 있네. 근데 파라볼릭 두 개째, 다음 주 세 개째라서 다음 주에는 좀 발락하지 않을까 싶고 신규는 추천 못 드리고 오늘 시너지 에너 얘도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윗꼬리 소양선이 났습니다. 바닥에서는 이제 일반 매수 신호죠. 일반 매수 신호. 그래서 지금 481선, 7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아, 그냥 지금부터 선매수를 해두고서 장기적인 입장으로 선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월봉에서도 파라볼릭이 돌파 지지받고 가면은 이제 여기까지 저항받다가 끄적끄적 되면은 이제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치면은 이제 쭉 가면은 이제 만원, 15,000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런거 지금 바닥 종목 모아 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사시고 떨어지면 더 사시고 뭐가? 재묘지표가 양호할 적에 근데 유보율이 좀 없네. 유보율이 좀 없다는 게 함정이기 때문에 저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유상증자까지 가고 되시는 분들만 하시고 SH에너지화학도 이제 무조건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일단 3중바닥 못 친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얘는 안 할 수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H&M은 이제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라는 네. 이게 어제 집에서 그려놓은가 본가 보네. 어제 네, 이렇게 그려놨나 봅니다. 이렇게 35,700원 거기 딱 맞았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조금 틀리게 그렸는데 약간 여기 보니까 좀 정확히 그려놨네 이게. 그냥 저기가 그냥 저는 매도권이자 저항대다. 원래가 네, 지금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불꽃을 튀울 시기 같거든요. 쭉쭉쭉쭉쭉. 일단은 5일선 이탈되기 전까지는 관망, 약세 30분 몽상 이제 약세 신호 하기 전까지 관망했다가 돌파하면 이제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어디까지 볼까요? 그 다음 파동이 원래가 5만원 기준 52,000원이죠. 그런데 이제 주봉상에서 딱 보면은 물론 약 파는 겁니다. 약 파는 거. 딱 보이죠? 480주선이 그냥 가면은 여기서 절반 정도 팔고서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가보자 5만원1 66,000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뭐 쭉쭉 날아가면 그냥 다른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옵티시스도 오늘 아래 윗꼬리 소양 음선 났기 때문에 약간 좀 기간 조정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5일선을 종가로 회복을 했네. 얘는 장투입니다. 장투. 주식이 망하기 전까지는 장투.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옵티버스라네. 메타버스 관련주 그냥 박스권 돌파하고서 나중에 날아갈 걸 생각하시고서 장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만원 기준 11,000원, 1,500원, 그리고 13,000원 상투권 거기서는 이제 팔 건 팔고 너무 많이 팔지 마시고 적당히 팔고 나머지는 박스권 돌파하고서 언제 갈 때까지 가보자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화제약은 파라블릭 지지받고서 올려오다가 나중에 다음주에 훅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달에 관망하시고 지금 지표가 이제 올라오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일봉에서도 적산병 나고 여기 윗꼬리 소양선 아래 윗꼬리 소양선 아래 윗꼬리 소양선 뭔가 강세 신호가 많이
그럭저럭 나는 것 같아요. 네, 강세 신호가 그럭저럭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이렇게 아래꼬리 대항선, 윗꼬리 대항선이 두 번이나 났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은 종목이거든요. 좋아져.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이제 3월달에 이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많죠. 네. 간만우도 거래가 정지당했고 이 셀로메드를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저기 우리 또 커피님이 아니시고 향수님께서 이제 저기 또 새우글로벌도 최근에 제가 이제 언급은 드렸고 막 추천은 안 했고 하실 분들은 하셔라 뭐 조금만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기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셀루메드 그리고 또 있죠 이게 지워버렸네. 명성 TNS 거래가 정지당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래가 정지당한 것들이 제가 본 것들이 물론 저는 거래가 정지당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서 거래가 정지당한 거는 간만우가 제가 할 적에 거래가 정지당했어요. 그런데 간만우를 저 고점에서 거래가 정지당해서 몇 년 고생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해다가 거래 정지당하고 똑 떨어졌죠. 거래가 정지당하면은 운 나쁘면은 6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당하고 거래가 풀리면은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쭉 완전히 동전주 휴지 조각 됩니다. 거래가 정지당하면 운 나쁘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때 간만우는 다른 종목들은 거래가 정지당한 종목들 중에서 상장 폐지 된다. 만원이면은 만원이라도 빼라. 10만원이면 10만원을 빼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간만우는 제가 오히려 거래가 풀리고서 더 샀어요. 네. 샀는데 제가 이제 위험하니까 한 10 몇만원만 샀습니다. 10 몇만원만 샀는데 또 거래가 정지당하네. 거래가 풀렸는데 좀 몇 달인가 몇 주 있다가 또 거래가 정지당하네. 저는 거래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자리를 잡고 떨어지다 가거나 그냥 가거나 할 줄 알고 10만원부터 샀는데 거래가 또 2주 만에 거래가 정지당하고서 지금 2년 동안인가 이렇게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풀렸어요. 풀리고서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은 이 당시 쭉 급등을 하면서 쭉이 아니라 조금 급등하다가 쭉 내려가다가 쭉 올리다가 쭉 떨어지고서 줄줄줄줄 계속 흐르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이때 10만원 산 게 2년 있다가 보니까 그게 1000% 수익률이 1000%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었 샀는데 요때 거래가 풀리고서 그게 100만원이 됐어요. 100만원 1000% 수익을 처음으로 먹어봤어야 됩니다. 10만원으로. 근데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오히려 먹은 거 다 까먹었습니다. 먹은 거 그냥 일부밖에 못 챙기고서 100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5만원 챙기고 나머지 95만원을 못 먹었어요. 제가 부실주 좋아하면 이렇게 되니까 부실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잘하시던가.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약손실로 나오거나 뭐 해보긴 합니다. 약손실로 나오거나 약손절로 나오거나 아니면 대박을 그런 거를 생각을 항상 대박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도 크게 손실을 안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간만우도 이제 거래가 정지당하고서 얘는 절대 상장 폐지 될 종목이 아니다. 존버해라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추가 매수하면 오히려 수익으로 날 수 있는 거고 셀루메드도 절대 얘가 상장 폐지 종목은 아닐 것이다 했더니 또 오늘 풀렸죠.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을 이제 언급도 안 했어야 되죠. 이런 종목 하면 안 된다. 그게 잘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잘못은 했으나 상장 폐지는 안 될 거다. 오늘 결국엔 상장 폐지를 안 당하고서 쭉 올라왔습니다. 얘도 뭐 파라볼릭 골든 나고 아래 있고 바닥에서 아래 꿀이 중량선이고 하기 때문에 뭐 해볼만 하긴 하죠.
근데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물리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명성 TNS가 여기서 제가 언급을 드렸다가 손절했는데 손절 안 하신 분들이 쭉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악재 나오면서 툭 떨어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올라오면은 평단 낮추고서 매도하신다 했는데 이제 매도를 안 하시다가 이렇게 됐죠. 우리 형수님께서. 예, 그래서 저도 거래가 정지가 당했는데 저는 얘도 상장 폐지가 안 될 것이다. 얘도 상장 폐지가 안 되고 나중에는 뭐 운나 보면은 간만우처럼 급락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나 저는 이 회사 자체가 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고, 뭐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는 사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장 나가고 재무제표 괜찮되면은 오히려 거래가 정지가 당한 게 오히려 잘 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 지금 느낌은. 뭐 위로를 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회사가 이게 뭐 2차 전지라서 나중에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회사가 이렇게 재평가 되면서 쭉 또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 정지는 안 나고 일단 세우글로벌은 특히나 더 얘는 지금 속이고 가려는 애 같다. 완전히 속이고서 HLB처럼 뭐 진짜로 아무 문제 없다 하면은 갑자기 또 급등 빵빵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 대량 거래 터지고서 뺐다가 나중에 가는 거,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나락으로 빠지는 일은, 휴지 조각 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거래가 그러니까 상장 폐지 될 가능성은 저는 1도 안 되고, 그리고 휴지 조각 될 가능성도 10%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참고를 뭐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느낌으로 뭐 생각으로 뭐 느낌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전문가들도 자기 그 생각과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으로 말하는 건, 그러니까 느낌이 생각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우글로벌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명성이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되고 하겠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중에 회사가 나아지면은 진짜 명성이도 잘 갈 것이다.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명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맨날 이 종목 중에서 맨날 보는 종목 중에서만 말씀드리죠. 죄송하고, 나중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시간 뭔가 여유가 되면은 그때는 종목들, 여기 있는 종목들도 다 보고 그 다른 종목들도 다 보면서 제대로 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근데 지금 제대로 안 봐도 다 좋아요. 비보즈는 뭐 저거고, 원래 저런 그림을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고, 쓰리바닥을 못 시연하고서 떨어졌네. 근데 나쁘진 않아요. 비보즈 월봉 끝내주죠. 월봉 끝내줍니다. 월봉이 뭔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가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회사가 좀 부실해서 그게 문제지.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아도 월봉이 비보존이 너무 좋아서 진짜로 KPX 생명과학처럼 막 날라가더라도 그런 부실주들은 하지 마셔라. 가더라도 하지 마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봉이 아니라 해외 선물은 다우가 잘 가고 있고, S&P 500도 가고 있고, 나스닥도 밑구리 들고서 올라오고는 있네요. 내일 아침에 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종목들도 대박날 종목이 많이 있다. 뭐 빅히트도 50% 나고 또 수익을 잘 나고 있고, 키스도 진짜 6만원까지 갈 애라고 보고 있고,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진짜로 잘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찍기를 잘 하셔야 되고 운도 좋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분석을 더 잘하면은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생활이 아니라 뭐 리딩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그냥 조금 훨씬이라고 할게요. 훨씬 했다가 또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또 잘하게 된다. 그것만 해더라도 그 값을 충분히 할 거고. 그리고 그 생활은 뭐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월 달이 될 수도 있고 5월 달이 될 수도 있고 6월 달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회사를 너무나도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제가 때려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방에 지금 86명이 계시는데 유료 카톡방에 이제 10만원씩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최소한 30명 40명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한 4, 50명 남을 겁니다. 4, 50명 중에서 그냥 첫 달은 예의상 10만원을 줬다가 그 다음 달에 그냥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또 절반을 될 겁니다.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다음 달에 나가시는 분들 절반. 언제? 내가 못하면은. 그런 약간, 근데 제가 근데 조금 그럭저럭 잘할 것 같기 때문에, 많이 나가야 10명이지 않을까. 그래서 40명 정도, 3, 40명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리딩일 생활이 잘 못하면 이게 사람들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굶어 죽죠. 그래서 함부로는 못하는데 뭐 부딪혀 봐야죠. 부딪혀라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죠. 어떤 거를 이제 잘 하려면은 뭔가 이제 성취를 하려면은 그냥 막 되면은 안 되죠. 이게 뭔가 여기에 뭔가 가려면은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가면은 더 좋겠지만은 이게 뭔가 고비가 있죠. 고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여는 거죠. 문은 스스로 열어서 이런 금문 보화를 이제 쟁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연다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노력을 해서 수익률을 잘 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열어서 이렇게 금문 보화를 쟁취를 할 수 있게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유료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뭐 SNH N조합도 나중에 진짜로 승일이처럼 녹시자처럼 날아갈래지만은 그 가는 시점을 정확히 캐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시 40분이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는 지수도 양호하면서 여러분들 종목 날라가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